네,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관세의 영향이나 품목 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약값 인하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포지션인가,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함의 이분이시죠. 위혜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정말 오늘 시장 분위기가 흉흉한데. 예. 이런 날 사실은 바이오는 네. 그 기대감과 꿈을 안고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제 모두가 다 충격이실 것 같아요. 네. 어제만 해도 이제 한국의 관세가 15%로 완화됐고, 네. 사실 한국 관세 전에 유럽 의약품 관세도 15%로 당초 200% 엄포 놓은 것 대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죽어갔던 제약바이오 투자 센티가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트럼프가 제약사 주요 17곳에 서한을 발송을 해서 60일 이내에 최대 수혜국 기준으로 약가 인하 안을 제출을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빅파마 주가도 다 하락 마감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센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실적이 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와서 잠시 시세까지만 좀 짚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고요. 2분기 이익 발표가 736억 원으로 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73% 급증했습니다. 워낙 작년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사실 근데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하회입니다만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위로 올라섭니다. 근데 주가 지금 현재 구간은 한 1% 마이너스권이네요. 13만 3천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체크해드렸고요. 바이오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약값 내리라는 소환이 계속 이제 부담 요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관세보다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약가는 일반 OECD 국가보다 2배에서 3배 더 비싸거든요. 최대 의약품 시장에서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신약 개발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미국의 빅파마들도 사실은 미국의 약을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매출하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관세보다 의약품, 약가 인하가 더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 어떻게 전망하세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전망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변수들이 너무 많죠, 지금. 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 빅파마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요. 원래 한 제약바이오 섹터 비중이 8% 정도 되는데 지금은 6% 미만으로 많이 내려온 것도 그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섹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섹터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바이오텍의 투자 센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YTD 수익률로 봤을 때 대형주보다 바이오텍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컸을 겁니다. 바이오텍이라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바이오텍이라면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해서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뭐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나마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 발표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기술 수출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가 이제 캐털리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그 커버하신 종목 리포트는 사실 바이오텍보다는
공장 돌려서 찍어내는 CDMO가 더 돋보이는 기업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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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 매분기 놀라운 실적, 그 기반도 결국에는 CDMO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신 거예요? CDMO는 이제 미국에 약을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빅파마 대상으로 이제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 업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에 전방 산업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만큼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수주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사공장 램프업을 통해서 매 분기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물론 사공장 램프업 영향도 있지만 원가하고 판관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예.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 실적 잘 나오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매 분기 거고. 놀라운 실적. 맞아요. 계속 네. 공장도 추가로 짓고 네, 그러면 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 이제 포인트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 사실 그 어려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바이오 에피스. 네. 예, 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은 네. 감소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피스의 실적은 두 가지입니다. 일회성 마일스톤이 있고요. 네.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년 동기에 일회성 마일스톤 매출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바이오시밀러 판매는 28%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잘 팔고 있다. 다만 예. 바이오시밀러 전방은 약가 인하, 경쟁 심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에피스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낮아지는 이익을 계속 이제 올려가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그 스텔라라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미국에 출시하면서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좀 계산하실 때, 적정 주가 계산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로 보세요? 어떤 부분? 뭐 실적도 있을 것이고, 아까 네.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네. 예. 삼성바이오 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은 멀티플입니다. 네, 네. 멀티플인데 그 멀티플을 제가 산정을 할 때에는 현재 항체 의약품의 전방 산업이 탄탄한가, 확실히 서플라이어 마켓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낮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멀티플 몇 배 주시는지, 그리고 적정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43배고요. 목표 EBEBITDA 기준으로 43배이고요. 아, 예. 에비타. 네. 예.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2만 원입니다. 예, 현재 주가 103만 4천 원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132만 원 목표 주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텍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네. 바이오텍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외부 변수, 중요한 부분은 금리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일까요? 뭐로 보세요? 둘 다입니다. 유동성이 많을 때 아무래도 예. 자금 조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네네. 예, 그런 환경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변수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네.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바이오텍 센티의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전공자로서 그런 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로만 보고요. 아, 예. 정말 그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에셋, 신약 후보 물질이 좋은 물질인가, 임상 성공할 만한 물질인가, 예. 이것들을 보고 보고서를 쓰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특히 이제 어떤 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바이오.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은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모멘텀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기업은 올해 연말에 2건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선 암병증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뭐 여러 논문들을 봐가면서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네, 에이프릴 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네.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 커버하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투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지난번에 코오롱 티슈진 저희가 네. 한번 대담을 나눴었는데 네.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 어느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가진 에셋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시장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오롱 티슈진 임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나서 상업화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뭐 이제 약가나 상업화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삼천당 제약도 커버하시니까 많은 분들 궁금하십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에스패스 이슈 나왔을 때 주가 네. 급등 이후에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호재를 계속해서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네, 분명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천당이 대략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밝힌 것을 보면은 에스패스 기술을 적용해서 리벨서스 제네릭 생동성 임상을 했는데 그 비혈등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는 국가에 먼저 먹는 당뇨병 그 에스패스가 적용된 먹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업화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 알기로 인도나 브라질 먼저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먹는 걸로, 그러니까 경구용이죠? 뭐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제네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리벨서스가 당뇨약으로만 승인을 받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당뇨로만 제네릭으로 팔 수 있고요. 그 에스패스 비혈등성 확인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네. 비만,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결과로도 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포텐셜이 큰 영역은 그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은 지금 단순히 이제 제네릭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패스를 먹는 비만 치료제에 붙여서 나중에 더 큰 러닝 로열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모멘텀이 소멸된 건 아니네요. 예, 소멸된 주가에 거는 반응.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겠죠. 네. 예, 삼천당 제약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전공자이시라서 명확하게 좀 의견 주시네요. 위혜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